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를 사고 팔면 토지에 대해 권리와 의무가 형성되어 매도인은 돈 달라고 하는 권리인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과 넘겨줄 의무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생기고, 반면 매수인은 돈을 줘야 되는 의무인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있고 넘겨달라고 할 권리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깁니다. 과세관청이 우리에게 재산세 납부고지를 하면 우리는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 과세관청은 세금을 거둬갈 권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권리 의무가 똑바로 형성되려면 토지에 대해 알아야 돼요. 토지를 거래했을 때 넓이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하진 않습니다. 토지의 겉보이는 모습에 대한 정보를 토지의 표시라고 해요. 한자로 쓰면 표, 겉표에 시, 보일 시가 됩니다. 말 그대로 겉보이는 모습을 말해요. 소재, 어디에 있는, 지번, 거꾸로 하면 번지, 몇 번째 토지의 지목, 목적이 뭐고, 면적, 넓이는 얼만데, 경계, 여기까지가 이 땅, 여기부터는 저쪽 땅으로 구분짓는 거니까 땅에 대해 소유권이 미치는 경계, 즉 땅 테두리는 어떤 모양인데, 경계의 굴곡점, 경계가 꺾이는 점, 꺾인 점이 어딘지 콕 찍으면 아주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토지의 겉보이는 모습에 대한 이 6가지 정보를 토지의 표시라고 합니다. 실제 토지에 있는 외형은 자연적으로, 인위적으로 끊임없이 바뀔 수가 있어요. 예컨대 지상에서 토지를 구획하는 경계인 울타리는 태풍이 불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삽질 한 번으로 바뀌는 게 지상 경계예요. 경계가 달라지면 그 안에 있는 면적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토지의 쓰임새도 쭉 바뀌는 게 아니라 잠깐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법이 정한 내용을 일단 믿고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손쉽게 바뀔 수 있는 지상의 외형을 기준으로 법률 관계를 형성한다면 법률 관계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쉽게 바뀌지 않고 어느 정도 고정된 내용이 필요합니다. 토지의 겉보이는 모습을 공적 장부에 적어놓는다면 지표에 있는 현황에 비해 고정된 내용이라 더 안정적인 법률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법에서는 등록이 된 내용만 토지의 겉보이는 모습, 토지의 표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토지의 실제 상황이 아니라 뭐가 토지의 표시라고요? 등록된 외형, 토지의 표시 6개 중에 맨 앞에 나오는 소재부터가 인위적으로 만든 내용이에요. 물론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직접적으로 소재라는 말은 없긴 한데 지번부여지역이라는 말로 애둘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지역 단위로 지번을 부여하니까 그 단위가 되는 행정구역을 소재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 소재랑 같은 말인데,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무로 2가는 소재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충무로 일대에 일본인들이 많이 살아서 혼마찌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일본어로 일본인을 니혼진, 마을을 마찌라고 하니까 일본인이 살고 있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부터 일본인이 살던 동네는 아니죠. 조선시대에는 일본인들이 그렇게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모여 사니까 이름을 혼마찌라고 지어붙인 거고, 그러다가 광복 후 충무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서 이 충무로라는 말,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서 따온 말인데, 임진왜란에서 일본을 몰아낸 이순신 장군님처럼 일제강점기를 청산한다는 의미예요. 혼마찌던 충무로던 간에 이건 사람이 인위적으로 붙인 거지 자연적으로 이름이 생겨난 게 아닙니다. 소재는 자연적이 아니라 모로 인위적으로 지어서 등록한 지역 이름이고, 지번은 그냥 숫자 아니고 무슨 번호, 등록한 번호, 지목도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모한 거, 등록한 거고요. 경계도 지상에 있는 선이 아니고 지적 공부에 모한 선, 등록한 선, 면적도 그냥 넓이 아니고 등록한 넓이, 좌표도 경계점을 좌표 형태로 등록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등록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등록이 안 돼 있더라도 실제 토지가 있다면 물리적인 겉모습은 있을 거예요. 지상 경계로 구획된 토지가 있고 구획된 공간이 있으면 그 넓이가 있겠고, 무슨 용도로든 써먹고 있다면 그 용도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적법은 토지의 겉모습을 주로 공시하기 위해 있는 법률입니다. 실제법이 아니라 절차법이라는 말이에요. 실제 토지의 외형이 있더라도 아직 지적 공부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지적법에서 말하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없는 거예요. 등록이 돼야만 비로소 지적법에서 말하는 토지의 표시가 생기고 1필지 토지로 인정합니다. 필지도 보시면 등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집원은 번호인데 그냥 번호 아니고 등록한 번호고, 지목은 목적, 용도인데 그냥 용도 아니고 등록한 용도고요. 면적은 넓이인데 그냥 넓이 아니고 등록한 넓이를 말하는 거고, 경계는 선인데 그냥 선 아니고 등록한 선을 말하는 거고, 좌표는 위치값인데 그냥 위치값이 아니고 등록한 위치값을 말합니다. 토지의 표시는 지표면에 겉보이는 모습이다, 등록되어 겉보이는 모습이다. 등록되어 겉보이는 모습. 물론 이 요소들은 초지일관 고정된 게 아니죠. 권리도 바뀔 수 있듯이 토지의 표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가 바뀐 걸 권리 변동이라 하듯이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걸 토지 변동이라고 해도 의미는 통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변동이라는 말만 들었을 때 권리가 바뀐 건지 토지의 표시가 달라진 건지 혼동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본질은 같지만 법에서는 단어를 좀 구분지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권리가 바뀌는 걸 권리 변동이라 하는데,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건 토지 이동이라 합니다. 이동이라는 말은 땅을 드러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부동산이라는 건 애초에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이라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 이동에서 이는 옮긴다는 게 아니고 다르다는 뜻이에요. 다를 이를 씁니다. 기존과 변한 점이 있는 게 변동이라면 기존과 차이점이 있는 건 이동이에요. 우리가 왜 변했을까? 라는 말은 둘 사이 관계가 왜 바뀌었는지 묻는 말인데,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라는 말은 겉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묻는 말입니다. 토지의 표시는 이동이고 권리는 변동이라는 거 체크하세요. 앞글자 따면 구분하기 쉬울 거예요. 니은 받침이 붙는 권, 변, 받침이 없는 토, 이, 권리, 변동, 토지, 이동. 예를 들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에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일반적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과 주차장은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럼 지목을 바꿔야 되는데, 용도가 달라지는 것만으로 지목이 자동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변경할 지목으로 등록을 해야 바뀝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이 달라졌을 때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이 바뀌는 걸 보고 토지의 표시가 달라졌다 표현을 합니다. 그럼 실제 상황이 달라졌다는 말은 토지의 표시를 달리 등록할 토지 이동 사유가 생긴 거죠. 즉 토지 이동을 할 사유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상의 실제 외형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외형이 다르더라도 일단은 등록된 외형이 기준이 됩니다. 지표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정확한 내용이 공시돼야 됩니다. 그럼 정보를 수집할 때 최대한 정확한 정보로 조사하고 측량해서 등록해야 될까요? 아니면 대충 조사하는 척만 하고 얼렁뚱땅 등록해도 될까요? 정확하게 등록해야겠죠. 필지별로 토지의 표시를 정확하게 등록해야 이용할 계획도 정확하게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형식적으로만 심사를 하면 안 되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의 표시에 대해 다 조사를 하고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 정해야 되면 측량까지 해서 지적공부에 정확히 등록합니다. 토지의 표시가 바뀌었다면 최소한 실사 정도는 해봐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만 정확한 정보를 지적공부에 등록 공시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되어 공시된 현황이 서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정확한 내용이 공시돼야 됩니다. 그럼 건성건성 조사하는 척만 하고 얼렁뚱땅 등록해야 될까요? 아니면 최대한 꼼꼼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서 등록해야 될까요? 정확하게 등록해야 됩니다. 필지별로 토지의 표시를 정확하게 등록해야 그 토지를 이용할 계획도 정확하게 수립할 수가 있으니까 형식적으로만 심사를 하면 안 되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의 표시에 대해 다 조사를 하고 경계, 좌표, 면적을 새로 정해야 되면 측량도 해서 지적공부에 정확히 등록합니다. 토지의 표시가 달라진다면 최소한 실사 정도는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정확한 정보를 지적공부에 등록 공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지이동 조사에 관한 규정이 실질적 심사주의 원칙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정입니다. 또 하나는 검사 측량이라고 있어요. 경계, 좌표, 면적을 구해야 되면 측량까지 해야 되는데 한
번 한 측량도 못 믿어서 검사 측량까지 한 번 더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토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고 그 정확한 정보를 지적공부에 등록, 공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등록하는 건 누가 할까요? 우리 보고 등록하라고 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내 땅 경계를 이렇게 그리면 내 땅은 이만큼 늘어났지만 반대로 옆 땅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 반대로 옆 땅을 이만큼 그리면 옆 땅은 그만큼 늘어났지만 내 땅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는 내가 그릴 수도 없고 내 이웃이 그릴 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 국민이 등록하게 할 수는 없고 권한 있는 기관이 등록해야 됩니다. 그와 관련된 규정이 지적국정주의예요. 이 지적국정주의 원칙은 아주 중요해서 시험에 툭하면 출제가 됩니다. 지적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념입니다. 토지에 관한 업무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서 우리 국민 보고 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뭘로 공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지적법 64조 1항이 지적국정주의 원칙에 관한 강력한 근거가 되는 규정이에요. 지적법의 목적이 국토의 효율적 관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위해서 국토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토지를 다 등록합니다. 누가요? 부동산 업무와 관련해서 가장 높은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부동산 업무와 관련된 국가기관의 대표 선수인 누가? 국토부 장관이 전국에 깔려있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조사 측량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토지의 표시 6개를 모두 등록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국에는 약 4천만 필지가 있습니다. 그럼 필지 수가 아주 많듯이 토지 이동 사유도 아주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럼 토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전부 다 지적공부에 적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국토부 장관 혼자서 다 하려면 무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만 모든 토지를 싹 등록하고 그 뒤에는 지적 업무를 다른 국가기관에 위임을 해요. 국토부 장관은 전국의 지적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인데 관할구역의 지적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지적 업무를 소관하는 관청이라고 해서 지적소관청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 풀 때 모든 토지라고 나오면 누구? 국토부 장관.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했다고 나오면 누구? 지적소관청이라고 정리해 두시면 좋아요. 그런데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지만 지적소관청이 계속 지켜봐야 되면 그럼 다른 일을 못하겠죠. 그래서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했다는 걸 가장 먼저 하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니까 원칙적으로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등록을 합니다. 뭘 등록해요? 토지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고 어디에 등록해요?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어떻게 등록하죠? 지적 측량 등을 통해 이 토지에 관한 정보를 획득해서 등록합니다. 신청은 토지 소유자가 하지만 결국 등록은 누가 해요? 지적소관청이 하는 겁니다.